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 계속되고 있죠. 입양을 주선했던 기관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거 아니냐 비난도 거셉니다.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들 외면했다는 비판 속에 정치권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마음이 시린데 날씨는 또 왜 이리 추울까요? 잠든 정인이 추울까 봐 추모공원에는 추모객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다음 생에는 부모가 되어줄게. 정인이를 위해 울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인이 좋아할 만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추모객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16개월 짧은 생,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인이를 직접 진찰하고 경찰에 학대 신고까지 했던 소아과 의사가 마지막 정인이의 모습을 떠올렸는데요. 잘 걷지도 못했고요. 원장 품에 축 늘어져서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입양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인이가 입양된 게 지난해 2월이거든요. 이 입양기관은 지난해 10월까지 3번 이 집을 방문했고요. 3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서 입양기관은 아동 입양 후 첫 1년간 이렇게 사후 관리라는 거를 해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해당 입양기관은 5월 2차 방문에서 몸에 상처를 발견하는 등 학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양부모는 명확히 설명을 못했다죠. 그런데 간단한 안내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인이의 쇄골 골절, 또 차량에 방치됐었던 사실도 알았지만 이 역시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입양기관과 양부가 통화를 했던 게 10월 3일입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됐다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정인이는 숨졌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던 정인이를 입양기관이 방치했다, 비난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정인이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법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무엇보다 입양 절차를 대폭 손질합니다. 입양 전에 의사와 변호사, 또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성된 공적감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가칭 결연위원회입니다. 민간기관의 입양 전 검증과 법원의 최종 허가로 이뤄지는 기존 단계 사이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아이의 안전이라는 부분들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입이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완전히 전무했었고요.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도 손봅니다. 일단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합니다. 또 약사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고요.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가 생깁니다. 2번 이상 반복 신고된 학대 사건은 경찰이 6개월에 한 번 정례 점검을 하게 하고요. 학대가 신고된 현장은 물론이고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도 경찰과 공무원의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오는 8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